네, 반갑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장중에 한번 크게 흔들렸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혼조 마감으로 끝났는데 뭐 가지고 놀다가 원래대로만 돌려놓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초반 상승 시점에서 장 중반에 주가가 크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감에 다시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면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건 뭐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장 초반과 장 후반이 거의 비슷하게 끝났다. 자, 꼬리만 길게 달아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지선에 대한 뭐 어떤 반발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래쪽 꼬리를 달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또 마지막에 유입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우지수가 플러스 0.28,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S&P 500은 플러스 0.06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움직인 게 거의 없지만 아래쪽으로 한번 출렁 했다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심적인 변화나 아니면은 뭐 뉴스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 판단되고요.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정도라면은 우리나라에 또 지루한 장세 또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는 주가가 좀 오르기는 오르는데 아주 그냥 눈곱만큼 그저 0. 몇 프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지루한 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모두들 그냥 몸살을 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는 거 말고요, 올라가는 쪽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보시면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를 보였다, 이런 건데 왜 혼조를 보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되네. 빅테크 실적 앞두고 관망세, 엔비디아는 2% 떨어졌다. 엔비디아 떨어진 내용도 되게 좀 웃기죠. 화웨이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걸 한번 더 보자고요. 무역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 증시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를 보였다. 자, 여기는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 관세 부분들이 또 실망감 주는 거 아니냐. 한동안 막 해결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막 달아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해졌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진행된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 미중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해서 중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시장을 흔들만한 새로운 발언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매우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한테 더 많이 좋은 평가를 내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많이 뺏겼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말은 따로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살짝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었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결과 발표가 나오겠죠.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보자고요. 자, 지난주부터 무역전쟁을 잠재적인 리스크로 두고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등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뭐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1분기 실적들은 대부분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매그니피센트의 주가 흐름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중국 화웨이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이게 5월 달에 나온대요. 화웨이는 자사의 최신 칩 AI 어센드 910D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을 했고 이르면 5월 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이다. AI 칩이 이 화웨이의 AI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화웨이 측이 기대하고 있다. 기대죠. H100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려면요.
HBM도 성능이 좋아야 되죠. 네,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 HBM 성능만 좋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기술력도 좋아야지 되는데, 이거는 화웨이의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강력한 성능을 내려면은요, 일단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을 가진 HBM도 많이 깔아야 되고, 또 최고 성능을 가진 AI 칩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중국은 그게 없죠?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겠죠? 네, 만들 수 있다고 쳐도, 딥시크 때처럼 똑같습니다. 이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좀 부족하겠죠. 왜냐면, 최신 칩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HBM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정도를 만든다. 근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네.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 문제는 자재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달아나게 하겠습니다만 HBM 계속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국 쪽의 이런 어떤 추격, 물론 이제 베껴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격은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은 0. 몇 %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애플도 메타도 테슬라도 올랐지만 이것도 0. 몇 %, 내린 것도 0. 몇 %, 오른 것도 0. 몇 %,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매그니피센트의 실적이 증시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실적을 발표한다. 우리는 오늘 내일 지나면 연휴에 들어간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막 이렇게 나오려나? 네, 연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다시 시장이 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3월 구인 이직 보고서, GDP 성장률 속보치.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한 거를 이제 다 적어놓은 거, 발표되는 건 다 적어놓긴 했는데, 늘 있는 거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발표되는, 네,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됐을런지. 요거 한번, 네, 좀 살펴보자고요.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나온 것 같고,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특이한 부분들은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네, 무역 긴장 완화, 뭐 거래가 끝났나, 뭐 저쪽 뭐 비슷한 거고. 건설사 한번 볼게요. 작년 내내 힘들었는데 죽수던 건설사들, 이재명 대선 나오자 웃는 이유가 뭐냐? 건설주도 요즘에 왜 이렇게 오르냐, 이런 거죠. 자,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대형 건설사들이 1분기를 시작으로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원자재 비용 급등, 인건비 상승, 분양가 규제 등등으로 부진했었는데, 이게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때 항상 이제 다루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여기에 대한 내용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현대건설이 지금 제일 탑픽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죠.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규모 손실과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에 착공된 저마진 주택사업장 준공의 영향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적이 있다. 근데 이번 분기부터 원가율이 개선되었다. 원가율이 개선되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축소가 됐나요? 근데 인건비 되게 높던데? 네. 영업이익 역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2분기부터 수도권 주택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그럴까요? 네. 주택 분양을 계속하는데, 아니, 그 집은 계속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네, 부족한가? 네. 지금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집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지. 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더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대형 건설주들은 해외 쪽 수주가 또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시공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대우건설 이런 쪽은 체코 원전,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 이라크 공군기지 뭐 등등등 뭐 이런 그 꼭 집을 짓는 거 아니더라도 뭐 플랜트라든지 어떤 시설물 짓는다든지 SOC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자, GS건설 역시도 네 주가 상승률이 6% 이번 달에 6%밖에 안 올랐으면 개세 네 아니죠 가자 네 가세 건설 네 빨리 좀 가자 좀 네 주요 건설사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죠. 개세네 맞네.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이곳은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메이플 자 이름 왜 이래? 네. 자, 고원가 주택 준공이 집중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가가 좀 높다. 근데 네 하반기부터는 역시 주택 원가율 개선이 본격화된다.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상했었잖아요. 근데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집값이 좀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때 건설사들이 막 공사 안 하고 멈추겠다 막 그랬던 것이 너무 비싸다. 예. 그 뭐 이거 수지 타산 안 맞는다. 그 뭐 단가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집값을 올려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네. 자, 어쨌든 지금 건설주들은 일단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원가, 즉 물가가 조금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에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수주. 그러니까 해외도 근데 경기가 좋아야지만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원전이나 해군기지, 공군기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랑은 별로 관계는 없죠.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개 이상 수주만 성공할 경우 외형 성장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 근데 DL, ENC는 더 많이 못 올랐네요. 개세건설도 6% 올랐는데 DL, ENC는 또라 3.97%. 자, 아무튼 건설은 좀 더 보자고요. 좀 더 봐야 되고 일단은 그 현대건설이 제일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현대산업개발은 더 많이 올랐네요. 22.56. 야, 현대산업개발 얘가 사실은 아파트 예전에 현대산업개발이 그 광주의 화정동 그 아파트 그 외벽 떨어져 나간 거 그거였잖아요. 야,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좀 되는가 보긴 하다 그죠? 원가율 개선. 마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공사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요. 가만히 있어봐. 요거 때문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주니어 한국서 머무는 호텔은 어디냐? 롯데홀때 신라에서 자긴 좀 그렇고 아무데나 퍼 자면 되지 뭘 그러냐. 그죠?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그가 머무를 숙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 우리 집에 와. 내가 재워줄게. 된장찌개에다 좀 밥 먹고 그러고 가면 되지 뭐. 그잖아. 그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또 봅시다. 뭐 기술주, 뭐 현대모비스 쪽도 한번 볼까요? 1분기 선방 현대모비스 중국발 수주로 관세를 파고 넘는다. 뭔 소리야? 자,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부진했던 비계열 매출 확대에 나섰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예정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관세가 아직은 없죠. 근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공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거는 괜찮은 건가? 중국 쪽에 뭐 자동차 부품을 팔아먹는다.
나는 중국 쪽에 팔아먹는 건 정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이놈들이 대놓고 베껴버리니까 과연 팔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초반에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 실적 증가는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1분기 호실적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선 주문을 늘린 영향이 컸다. 그죠? 네. 왜냐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더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좋았고, 수준 목표 달성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향후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왜?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 문제는 지금 완성차 쪽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저런 거 해야 되겠죠. 그 협상 결과를 빨리 좀 꺼내야 됩니다. 일단 반도체, 자동차 이쪽 부분에서 관세 없애는 거 먼저 해야 되고, 뭐 조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나와줘야 되겠죠. 네. 지난해 중국 생산법인은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작년부터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네, 베이징 현대모비스와 장수모비스의 합산 매출은 2조 3천억. 나쁘지 않아,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게 상하이 GM, 그 다음에 둥펑 푸조, 시트로엥의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 자, 그 통합형 스위치 모듈. 네, 광치 미쓰비시. 이 이름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 둥펑, 광치, 상하이 이런 거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이거는 무조건 그 합작 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길리 자동차의 네, 음향 시스템 뭐 이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주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모비스가 부품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중국 놈들이 베끼면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은 조금 네. 애매하긴 합니다. 네. 현재 중국 매출 대부분은 계열사 물량에서 나오는데 규모가 크진 않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시장 성장세를 꾸준히 고려해보면 비즈니스 기획이 생길 것 같다. 그 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다행이긴 하다. 그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비하면 이제 막 물꼬를 터가는 단계. 근데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세게 매긴다. 그러면 나 중국에다 팔을래?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딴지를 걸 수도 있잖아요. 야, 니네 중국에다 팔지 마. 뭐 이렇게. 내 맘?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죠. 자, 중국 아마존, 징동닷컴이죠. 얘네가 알리바바 손을 잡고 한국 시장 공략하냐. 자, 지금 얘네가 눈을 많이 돌리고 있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미국 쪽이랑 거래가 거의 막히다 보니까 제2의 그런 어떤 뭐랄까 불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무, 알리 뭐 등등등. 자, 근데 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로 우리나라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도 이렇게 교묘하게 연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당합니다. 뭐 저쪽에도 있잖아요. 뭐 G마켓이나 또는 쿠팡 이런 데 많이 있죠. 어떤 제품도 올려놓고 이 제품은 네, 뭐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뭐 해외 배송 제품이다 해가지고 5만원에 팔어. 근데 알리바바나 이런데 그 뭐죠?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또는 뭐 테무 이런데 들어가서 똑같은 제품 검색하면은 5만원짜리 올라가 있는데 뭐 3만원, 2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심지어 5만원짜리가 3만원, 2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 거래상이죠.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직접 시키나, 이 사람한테 거쳐갖고 오나, 그러면은 돈이 더 많이 붙죠. 그러니까 직접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산, 그러면 중국에서 시켜갖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 한국 제품을 굳이 중국산 제품으로 해가지고 산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만, 네, 꼭 그리고 중국산 제품만 먼저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외 배송하면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조금, 네,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얘네들 자꾸 이렇게 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중국 최대 이커머스의 한국 진출에 대한 시선은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좋지 않아요. 네. 상품 소싱, 물류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커머스 사업 당연히 하겠지. 왜? 상품 소싱하고 물류 사업만 확대하겠다. 뭐 이거는 뭐 분명해 보인다고 하니까 뭐 그냥 이제 뭐 배송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거 알리익스프레스나 얘네 잘 되는 거 봤을 거 아니야. 테무 잘 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자, 쿠팡처럼 직 매입한 뒤에 배송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징동닷컴이 들어오게 되면 제2의 쿠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 당장은 가격이 싸고 괜찮을 수도 있어 보이죠? 근데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올라가도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이야 뭐 얘네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하려고 적자 보면서 들어오는 거지만 이거가 나중에는 이게 장악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요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이번에 징동, 뭐 이거 말고 더 있죠?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교란시키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좋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 자체는 뭐 한국 제품도 다뤄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상품들이 입점하기도 합니다. 워낙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중국 제품도 팔지, 한국 제품도 팔지.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한국 2000이네요. 1호 창고 좋지 않다. 좋지 않아요. 자, 지금 일단 영국 쪽에 징동이 이커머스 조이바이를 론칭했다.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럽 전역에 당일 및 2길 배송을 제공한다. 만약에 중국 제품인데 당일 배송이야. 또는 내일 도착한대요. 이러면은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도 다 긴장해야 돼. 일적으로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요거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류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요거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테무 등이 겪어온 중국산 짝퉁, 유해성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사면 진짜 이상한 거 올 때가 있거든요. 물건 하나 사면 분명 똑같은 거 시켰는데 이상한 게 오는 거야. 모양은 같아. 근데 뭐 회사가 다른다든지 정품이 아니라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는 만약에 직접 이렇게 쟤네들이 다루는 그 쿠팡 같은 경우, 쿠팡이 보증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쿠팡 직배송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처럼 나올 수 있는 거. 자, 요렇다는 거지. 야,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거 정말 좀 큰일이지 않겠나. 물론 이제 택배 회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지. 얘네들 물류까지 택배까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택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물건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쿠팡을 위협하고 또는 알리나 이런 쪽도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이런 특이한 부분들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뭔가 좀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오늘 뉴스가 거의 없네요. 뉴스 별로 없는 상태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나 한화오션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한번 잘 넘어가 보자고요. 일단은 분위기가 되게 지루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팔굽혀펴기라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